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개 남았는데 유효흡입 양정이에요. 유효흡입 양정. 그래서 제가 유효흡입 양정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MPSH 뭐예요? AV 유효흡입 양정이에요. 유효흡입 양정이 필요흡입 양정보다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적으면 공동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물의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기포로 변하는 거죠. 수증기로 기포로 변해서 펌프가 잘 흡입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죠. 유효흡입 양정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필요흡입 양정을 가르쳐 준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공동현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판별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아무튼 유효흡입 양정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아주 쉬워요. 쉬운데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감마분의 PA. 자, 이게 공기가 주는 힘이에요. 공기가 주는 힘이죠. 대기압을 뭘로 나눴어요? 물의 비중량으로 나눈 거죠. 대기압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눴더니 대기압이 물을 올리는 높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보통 10.33m죠. 10.33m에서 거기서 올라가다가 이제 까먹는 거죠. 일단 낙차를 까먹고, 그 다음에 마찰 손실에서 까먹고, 그 다음 뭐예요? 낙차 까먹고, 마찰 손실 까먹고, 그 나머지 압력이 포화 증기압보다는 커야 되니까 포화 증기압도 빼준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PV, 마이너스 감마분의 pH, 마이너스 델타 H, H요. 낙차. 자, 이건 낙차고, 이건 마찰 손실 수도압, 그 다음에 이건 포화 증기압.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대기압은 얼마이다. 그 다음에 포화 증기압은 얼마이다. 마찰 손실압은 얼마이다. 그 다음에 현재 후드 밸브에서부터 낙차까지 얼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유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설비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비중량 써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로 하시면은 제일 정확한 답이 되고, 만약 시간이 없을 때, 그냥 1메가파스칼을 얼마로요? 100m를 하고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틀렸다거나, 유효흡입 양정이 뭔지 아는 걸 물어보는 거지, 정확한 수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단 해가지고요. 중력 가속도는 9.81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요. 중력 가속도는 9.81이다. 이렇게 말이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 1메가파스칼을 100m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저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출제자가 낼 때 중력 가속도는 9.81이다 이 말을 해놨으면은 정확히 P는 감마 H로 해서 푸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않으면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다.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고 포화 증기압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는 감마 값을 얼마로 하시라는 거예요. 감마는 로지니까요. 물의 밀도는 항상 1000이죠. 밀도는 1000인데 중력 가속도가 9.81이니까 9810을 쓰셔야 된다고. 9810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화 증기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다 그러면 얼마를 쓰셔야 돼요? 101 325 파스칼을 쓰셔야 되죠. 뉴턴 퍼 메타의 제곱. 그리고 여기를 9,810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확히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문제는 나오면은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흡입 양정 문제는 쉬우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 좀 이제 잘못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유효흡입 양정에서 이 낙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낙차는 예, 후드 밸브에서부터 펌프까지예요. 후드 밸브에서부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물이 이렇게 수조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급수가 되겠죠. 예, 사실은 자동으로 급수되게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을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수온을 우리가 후드 밸브까지를 수온으로 딱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후드 밸브까지 물이 내려갔을 때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후드 밸브에서부터 펌프까지로 계산하셔야 된다고. 이 낙차는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공식 변환인데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막 하실 때 제일 머리 아파죠.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공식 변환이 뭐죠? 맨 처음에 했던 거. 펌프의 동력이었죠? 펌프의 동력.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의 동력은 이제 공식 변환을 여러 가지로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공식 변환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똑같은 결론이 도달하지만은, 원래 공식에 있는 단위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펌프는, 자, 우리가 동력을 킬로와트로 구하죠? 킬로와트로 구하기 위해서 원래 SI 단위로 펌프는 감마 QH였죠. 또는 PQ였어요. PQ. P가 감마 H니까 이제 감마 QH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감마 QH인데 킬로와트, 요거 자체가 뭐예요? 단위가 와트라고요. 그러죠? 이게 단위가 와트인데 킬로와트로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1000으로 나눠줬을 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1000분의 감마 QH. 저걸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니, 나는 그냥 나오면 싹 바꿔서 그냥 저걸로 할란다. 그러셔도 돼요. 단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낼 때, 문제에서 저걸 보이시오, 이렇게 공식 변환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공식 변환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자, Q는 메타의 3승/세크고, H는 메타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걸 지금 바꾸는 거죠. 이거 원래 지금 단위가 뭐예요? 비중량이니까, 부피분의 힘이죠? 부피분의 무게예요. 그래서 원래 뭐예요? 뉴턴 퍼 메타의 3승이라고. 그래서 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1000분의 감마 QH를 해야지 많이 킬로와트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감마를 뉴턴 퍼 메타의 3승도 있지만 다른 단위 하나 있죠. 뭐 있어요? 힘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그램 포스로, 이것도 힘이죠? 예, 킬로그램 포스로 표현했어요. 메타의 3승. 근데 이것하고 똑같은 힘의 단위지만 뭔 차이가 있어요? 크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죠? 1kg 포스가 몇 뉴턴이요? 9.8뉴턴이죠.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이 공식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단위를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안 돼요. 이 단위 값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단위 값을 넣었을 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저 단위를 넣었을 때 킬로그램 포스를 뭘로 바꿔놔야 돼요? 뉴턴으로 다시 바꾸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넣었다고 보시게요. 이 단위를, 자, 이건 감마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감마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시게요. 감마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이제 넣었어요. 1000분의 Q, H 했는데 이 단위가 지금 감마 프라임이죠? 예, 감마 프라임을 넣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단위가 원래 뭐니까요? 이제 메타의 3승은 밑에는 똑같으니까 그냥 놔두시게요. 메타의 3승은 놔두고 이 단위가 지금 위에가 뭐니까요? 킬로그램 포스예요. 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뉴턴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그러죠? 자,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뉴턴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킬로그램 포스를 없애려면은 분모에다가 킬로그램 포스를 넣고 분자에다가 뉴턴, 이걸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값이 다시 뉴턴 값으로 바뀌겠죠? 네, 그렇게 해서 푸셔야 된다. 그렇게 해보니까, 자, 이거 이제 두 개는 똑같은 값을 넣어야 되겠죠? 똑같은 값. 1kg 포스가 몇 뉴턴이라고요? 네, 9.8뉴턴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단위를 뉴턴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수치가 얼마가 곱해져요? 9.8이 곱해져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1000분의 9.8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다 이제 뭘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킬로그램 포스를 넣어도 어차피 9.8이 곱해져서 뭘로 바뀌어요? 뉴턴 값으로 바뀌니까 성립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간단히 하다 보니까 위에도 9.8로 나눠주고 9.8로 1000을 나눠주니까 얼마로 바뀌었어요? 예, 102로 바뀌었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원래는 1000분의 감마 QH인데 이때는 뉴턴 퍼 메타의 삼성이고, 자, 여기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요? 아니, 뭘 넣었을 때요? 킬로그램 포스를 넣었을 때는 102로 해주면은 어차피 똑같은 값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공식 변환이에요. 근데 이걸 나중에 막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냥 비례식으로 푸시라든가 막 그렇게 하죠. 비례식으로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공식 변환이 뭐였냐면 유량이에요, 유량. Q는 AV. 그 다음에 나온 게 Q는 AV인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이게 뭐예요? 유량이니까요. 메타의 3승% 세크죠. 예. 그 다음에 A는 뭐고요? 메타의 제곱이고요. 단위가요.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V는 메타 퍼 세크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유량이 정확히 나온가 보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가서 예를 들어서 옥내수화전 노즐에서 나오는 유량을 이렇게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즐의 지름이 예를 들어 13mm다. 그러면은 메타의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메타로 바꿔가지고 면적 구하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규정은 뭐냐? 130리터 퍼 민 이상 나오는지를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단위가 리터 퍼 민을 쓰고 그 다음에 배관의 구경은 뭘로 쓰고요? 밀리미터를 쓰고 이러니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식으로 그냥 쓰자. 0.6597 나오는 공식 있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위를 다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그냥 바로 넣으면 다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공식을. 그래서 원래는 지금 Q는 이게 지금 A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러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고, V는 루트 2GH예요. 루트 2GH. 루트 2GH. 자,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건 뭘 측정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게 요걸로 측정한다 그랬죠? 나오는 방수압을.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옛날 거 같아요. 뭐라고 나와요? 킬로그램 포스 퍼 센치의 제곱으로 나와 있어요. 킬로그램 포스 퍼 센치의 제곱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걸 했죠. 킬로그램 포스 퍼 센치의 제곱을 했을 때 얼마인지. 그래서 정확한 그 공식은 자, 맨 처음부터 이제 H부터 보는 거예요. H. 자, H는 원래 감마분의 P죠. 그런가요? 예, H는 감마분의 P예요. 근데 이 감마분의 P 대신에 H 대신에 이걸 계산한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자 이거예요. 예, P를 얼마로 했을 때요? 킬로그램 포스 센치의 제곱을 했을 때. 근데 우리가 표준 대기압 할 때 이 값하고 또 뭘 알고 있어요? 이 값 알고 있죠? 표준 대기압 할 때요. 예, 이거 두 값. 아니까 이거 지금 이거 H가 뭐예요? 물의 높이죠? 예, 물의 높이에요. 물의 높이인데 이 물의 높이를 그냥 이걸로 변환해서 넣을 수도 있죠.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걸로.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냐? 2kg, 이걸 측정했더니요. 2kg 포스 퍼 센치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H에 얼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했더니 2kg 포스 퍼 센치의 제곱이 나왔어요. 이제 이걸로 그냥 계산하려면은
H에다가 20을 넣어야 되죠? 예, 10배 차이 나니까 딱.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20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을 넣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 값 넣어도 그냥 되게끔 고치자 이 말이에요. 그럼 H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요? H 대신에 그냥 10P 넣어주면 된다고요. 10P. 그런가요? H하고 10P하고 똑같죠? 자, 이거 단위 그 대기압이 얼마예요? 1.0? 332 그랬나요? 표준 대기압 다 외우고 계시죠? 예, 1.0332. 물의 높이는 얼마예요? 10.332. 얼마 차이 난다고요? 10 차이 난다고요.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에다가 10을 곱하면 H하고 똑같아진다고요. 그래서 H 대신에 뭘 넣는 거예요? 10P를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H 넣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다시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쪼거랑 똑같이요. 쪼거랑 똑같이 하려면은 자, EGH 해야 되는데 EGH를 안 하고 P를 해놔버렸어요. 이게 뭐냐? 킬로그램 포스퍼 센치의 제곱이에요. 아니다. 이거 H 메타로 들어가야지. 요걸로 이 메타 요걸로 들어가야지. 왜 압력을 넣으면 안 되죠?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요. 여기 지금 킬로그램 포스 센치의 제곱이니까 밑에다가 뭘 쓰고요? 킬로그램 포스 센치의 제곱. 위에다가는 메타 H2 해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H 값으로. 저기랑 한 거랑 똑같죠. 그런데 여가 얼마고요? 1.0332. 여가 얼마고요? 10.332. 했더니 이 값이 얼마예요? 딱 10이죠. 그래서 여기가 10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 대신에 10P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별로 안 헷갈리죠? 네. 이게 단위 변환하고 달라요. 공식 변환은.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돼요. 항상.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 H 대신에 P를 넣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이제 뭘 착각하시냐면 아니 H니까 메타니까 루트 2G H 여기가 메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H값. 아니 나는 그냥 이 메타를 킬로그램 포스로 바꾸란다. 곱하기. 메타 없애지고요. 위에다가는 킬로그램 포스 퍼 센치에 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냐. 그래 놨더니 여가 1이고 여가 10이 돼버려요. 10으로 나눠주고. 이건 나온 값을 바꾸는 단위 변환이고 얼마 딱 나왔다. 이걸 뭘로 바꿔라 할 때 단위 변환이고 애초에 공식 변환은 다른 거예요.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거죠. H는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죠? H는 얼마? 몇 메타이다. 킬로그램 포스는 얼마냐? 이때는 여기서 바꿔주죠. 이때는 여기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바꿔주고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H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10P를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자 루트 이제 다 바꿔주는 거예요. P만 남겨놓고 2 곱하기 9.8 곱하기 10 P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P에다가 킬로그램 포스퍼 센치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다 상수죠. 이게 P, 루트 P하고 이 뒤에 저것만 남겨놓고 싹 바꿔버리는 거죠. 수치로. 그러면 좀 편하니까 계산하기. 그래서 Q는 이제 이걸 해주는 거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자 그냥 하시게요. 2 곱하기 9.8 곱하기 10 하면 196이죠. 루트 196은 14죠. 예, 그래서 14로 나오거든요. 14. 이제 뭐만 남았어요? D의 제곱 루트 P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아니 요것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14 이것만 계산해 주면은 Q는 자 이걸 계산해 주면은 10.995예요. 나중에 계산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10.995 D의 제곱 루트 P가 된다. 자 이제 여기서요. 여기서 자 이때 단위는 이게 메타고 이게 메타의 3승/s 자 이걸 메타의 3승/s를 안 하고 리터/민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바꾼 거예요? 밀리미터로 바꿔가지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구경 밀리미터만 딱 넣어버리면 여기 맨 리터 펌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여기 압력, 측정한 압력 넣고. 그러니까 아주 편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이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걸로 그대로 한번 바꿔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Q 대신에 뭘 넣었어요? Q 프라임을 넣은 거잖아요. Q 대신에 지금. 자, 원래 메타의 30%를 넣어야 되는데, 저기다 리터 퍼 민을 넣어놨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넣어놨죠? Q 프라임은 얼마예요? 10.995. 그 다음에, D 대신에 D 프라임의 제곱을 넣었다고요. 곱하기, 얼마요? 루트 P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저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저 식이 성립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성립하려면은 Q에는 뭘 넣어야 돼요? 메타의 3승/세크 값을 넣어야 되고, 여기는 뭘 넣어야 돼요? 메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밀리메타 넣어놔버리고, 여기다 뭘 넣어놨어요? 리터 퍼 민을 넣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저걸 다시 원래 단위로. 메타의 3승/세크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게 뭐였어요? 예, 리터 퍼 민이에요. 좀 좁은데. 자, 이게 리터 퍼 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뭘로 바꿔줘요? 메타의 3승/세크로 바꿔주시라고요. 이거 두 개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밑에다가 리터 써주고 리터 대신에 뭘 넣어요? 메타의 3승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분도 초로 바꿔주려면 분을 위에 넣어줘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뭘로 바꿔요? 이렇게 세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m의 3승은 몇 리터요? 1000리터. 1분은 몇 초요? 60초.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메타의 3승/세크를 리터 퍼 민으로 바꾸려면은 6만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했었죠? 이래서 6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6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죠? 예,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저 Q 프라임에다가는 Q 프라임, 즉 리터 퍼 민에다가는 얼마를 곱해 주면은 메타의 3승/세크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냐면은 6만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만 분의 Q 프라임 이렇게 하면은 식이 성립을 하더라. 애초에 식대로. 이것은 자, 앞에 10.995는 있었고요. 10.995 있었고. 자, D의 제곱도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D의 제곱인데 D 프라임의 제곱이요. 이걸 우리가 밀리메타로 넣어버렸다고요. 이걸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요? 메타로 원래 바꿔놔야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가 밀리메타니까 곱하기 뭘 해주셔야 돼요? 밀리메타를 밑에 써주시고 위에다가 뭐예요? 메타를 해주시면 메타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1밀리는 몇 메타요? 1메타는 1000밀리메타. 근데 이게 지금 제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또 분모가 얼마가 들어가요? 10의 6승이 들어가죠? 100만 들어가잖아요. 1000을 제곱해 줬으니까. 그래야 이게 이제 없어지고 다시 메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이 자, 6만 분의 Q 프라임은 10.995 곱하기 10의 6승분의 1 D의 제곱 루트 P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만을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Q는 어떻게 돼요? 자, 10의 6승분의 10.995 곱하기 6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0.6597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가 10.995가 아니라 0.6597을 해주면은 여기다 뭘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리터 퍼 민이고 이건 뭐예요? 밀리미터를 넣는다. 그래서 우리 밑에 이제 P는 뭐라고요? P의 단위는 킬로그램 센치의 제곱이고 이건 뭐예요? 밀리미터고 이건 리터 퍼 민이다. 어째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죠. 좀 더 쉬운 방법 봐보세요. Q 대 이러게요. 나는 Q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Q 프라임으로 바꾸고 싶다 이 말이에요. Q를 Q 프라임으로 또는 D를 D 프라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자, 이것은 몇 대 몇이냐면요. 자, 1m의 상승 퍼 세컨은 여기 지금 m의 상승 퍼 세컨 이거 리터 퍼 민이죠. 그래서 1m의 상승 퍼 세컨은 몇 리터 퍼 민이라고요? 1m의 상승 퍼 세컨은 몇 리터 퍼 민이에요. 이때는 바로 바꿔주면 돼요. 이제 메타의 상승의 문은 1000을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1초는 60분의 1분이니까 60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1m의 상승 퍼 세컨은 6만 리터 퍼 민이라고요. 그렇게 되죠? 6만 리터. 1000 곱하기 60에서요. 6만 리터 퍼 민이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곱하면 1하고 Q 다니까 Q 프라임은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6만 Q가 된다. 자, 변환시키려면 Q 대신 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Q 대신. 여기 보시면 이제 Q는 그럼 어떻게 돼요? Q는 6만, 여기 6만이 내려가니까요. 6만 분의 Q 프라임. 자, Q 대신 넣으려면 뭘 넣으라고요? 6만 분의 Q 프라임 넣으라. 이렇게요. 넣어주시라는 거죠. D하고 D 프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자, 1m는 몇 밀리요? 1000mm예요. 그러죠? 그러죠? 1m는 1000mm. 자, D의 제곱, D 프라임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D 프라임의 제곱은 이렇게 곱하면요. 10의 6승 D의 제곱이 되고 결국은 D의 제곱 대신 뭘 넣어줘야 돼요? D의 제곱은 10의 6승분의 D 프라임의 제곱. 이걸 넣어주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된 거예요. 이걸 넣어주 Q 대신에 Q 프라임, D 대신에 D 프라임. 10의 6승분의 1로요. 어느 게 더 쉬운가요? 비례식이 쉬워요? 아니면 이게 더 쉬워요? 두 개 다 쉽죠? 자, 문자 변환 하시겠어요? 네, 공식 변환이요. 공식 변환. 좀 이따 문제로 나올 거예요. 네, 좀 이따 문제로 나와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Q는 뭐라고요? 자, 0.6597 곱하기 C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루트 P더라. 정확히 하면 이렇게 이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자, 이때 C가 뭐라 그랬죠? 유량계수요, 유량계수. 그러니까 100% 안 나온다. 유량계수는 0.99. 그러니까 옥내수화전 같으면 한 0.99 정도 되고요. 스프링클러 같으면 제가 0.75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밀리미터 넣고 여기는 킬로그램 포스퍼 센치의 제곱이더라. 근데 지금 현재는 킬로그램 포스퍼 센치의 제곱을 안 쓰고 뭘 쓰니까요? 뭘 쓰니까요? 메가파스칼을 쓰니까, 메가파스칼을 쓰니까 그냥
킬로그램 포스하고 메가파스칼하고 한 10.2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걸 킬로그램 포스를 안 쓰고 메가파스칼로 쓰려면 얼마를 써야 되냐면 루트 10.2P를 쓰셔야 된다고요. P 대신에 이걸 쓰면은 이때는 단위가 뭐고요? 킬로그램 포스 퍼 센치의 제곱이고 이때 이 P의 단위는 뭐예요? 네, 메가파스칼이에요. 메가파스칼. 근데 대충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10.2 하지 말고 10으로 하자 그래 버렸어요. 10P로 하자. 루트 10P로 하고 이 앞에 10P로 하고 이 앞에 있는 거 싹 몰아서 뭐로 하자고요? K라고 하자. 그래서 방출계수라는 게 나온 거예요. K라는 방출계수.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Q는 K 루트 10P가 이렇게 나와요. 자, 앞으로 이제 2차에 가시면은 거의 이것만 써먹게 돼요. Q는 K 루트 10P. 이건 방출계수이다. 이건 리터 퍼 민이고, 이건 뭐예요? 네,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이건 리터 퍼 민이고. K, 방출계수 K요. 그래서 표준형 스프링쿨러의 방출계수는 얼마라고요? 80. 간이 스프링쿨러의 방출계수는 얼마라고요? 50. 우리가 방출계수라고도 하고 K팩타라고도 해요. K팩타 또는 방출계수.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놓으셔야 된다. 자, 화재안전 기준에서 나온 거니까요. 스프링쿨러, 표준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방사 압력은 최소 0.1 메가파스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0.1을 넣으면은 10이 곱해져서 1 돼버리죠? 그런가요? 그래서 0.1 메가파스칼일 때 방사되는 양은 얼마로 하라고요? 표준형 스프링쿨러 헤드 80이죠? 그래서 얘가 80이잖아요. Q가 80리터 펌이 나오게 해라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K가 얼마가 돼야 돼요? 80이 돼야 된다. 그것에 맞춰서 헤드를 생산을 한 거예요. 80이 되게끔. 이해 가시죠? 80이 되게끔 헤드를 생산한 거고, 그 다음에 간이 헤드요. 간이 스프링쿨러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이 스프링쿨러는 방사압이 얼마 돼야 돼요? 최소. 간이 스프링 헤드는 방사압이 똑같아요. 0.1 메가파스칼이고 분당 방사량은 50리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K값이 50이라는 거죠. 간이 스프링쿨러는. 끝까지 말아 놓으시고, 이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많이 써먹게 돼요. 자, 이게 공식 변환인데, 하시겠죠? 자, 이것 외에 중성대, 그 다음에, 중성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충격파, 중성대, 충격파, 그런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중성대에서 연기 유동 속도, 또 공기 속도, 이런 유체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관연도 문제에 나오는데, 그건 그냥 공식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충격파 문제는 뭐냐면요. 충격파라는 거 뭐냐면은, 자, 우리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이제 막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펌프가 힘을 주면은 이게 압력만 엄청 높아져 있죠. 정압만. 그러죠. 정압만 엄청 높아져 있어요. 그럼 이걸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밖으로 나올 때 여기 있던 정압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동압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를, 그럼 여기 어떤 V라는 속도로 막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밸브를 꽉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던 것들이. 어떤 속도로 가던 것들이 꽉 여기 부딪히면서 정지해버리죠? 속도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우리 버스 타다가 꽉 멈추면 뒤에서 꽉 미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압사당하죠? 전부 다 정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고 이 정압으로 바뀌면서 그 압력에 따른 충격파가 뒤로 확 이렇게 번져나간다고. 충격파가. 그래가지고 충격파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 펌프도 있고, 여기 압력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충격파가 와서 요것들을 배관을 꽝 때리니까 이제 숙격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고요? 망가지고, 압력계도 망가지고, 유량계까지는 안 가겠구나. 거기 막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지 말라고 여기다 뭐 달아놔요?
체크밸브인데 스몰앤스키 체크밸브 달아놨다 그랬죠. 좀 이걸 스몰앤스키 체크밸브를 달아놓으면은 뒤로 이게 지금 열려있죠.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스윙형이 아니니까요. 리프트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열려있어요.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끔 열려있는데 얘가 스프링이 있고, 근데 꽝 닫히면은 충격파가 오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스프링 때문에 빨리 닫혀버린다고요. 뒤에서 여기서 미는 것 때문에 열려있다가 확 닫혀버려요. 그래서 꽉 닫혀버리니까 자기가 다 흡수를 하고 이쪽으로 뭘 안 보내요? 그 압력을 전달 안 한다고,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 다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게 스몰앤스키 체크밸브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달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체크밸브 이 체크밸브 이전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네, 압력 챔버가 있어요. 여기 물이 이렇게 담아져 있고, 여기 뭐가요? 공기잖아요. 여기도 꽝 닫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압력 흡수를 해버린다고요. 이 공기가.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거 압력 챔버의 역할 중에 보면은 펌프 기동 정지도 있지만은 설비 보호라고 있죠. 네, 설비 보호라는 게 들어가요. 습격 작용 방지를 하더라. 자, 그랬을 때 이제 유체 문제에서는 뭐냐면 저렇게 충격파가 발생했을 때 충격파, 즉 압력이 상승하는 거죠. 압력 상승은 얼만큼 일어나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압력이 얼마만큼 커지냐, 델타 P는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압력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냐. 이건 그냥 우리가 공식만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G분의 9.81 AV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습격작용에서 충격파의 압력 상승은 얼마냐 알겠습니다. G분의 9.81 AV이다. 이 9.81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중량 같아요. 그런데 비중량이 9.81이면은 킬로뉴턴인가요? 뉴턴인가요? 비중량이 9.81이면은 킬로뉴턴이죠. 그래서 그럼 델타 P 단위가 뭐예요? 이렇게 구하면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겠죠? 얘가 9,810이었으면은 파스칼인데 킬로파스칼로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유속. A는 뭐예요? 충격파의 속도. 충격파의 속도. 뭐라 해야 돼? 음속이 아니고, 음속은 이게 소리의 속도 같은 물속에서의 충격파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서의 충격파의 속도. 보통 1000 얼마 나와요. 1000m가 넘게 나오죠. 공기 중에서는 340m인데 물속에서는 훨씬 빠르다 그랬죠. 한 3배, 4배 정도 빨라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이 속도는 얼마이다. 그 다음에 이 유속은 현재 얼마이다. 가지고 천천히 닫히는 게 아니라 한 3초 이내에 빨리 닫혔을 때 일어나는 압력 상승은 얼마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쉽죠. 그대로 그냥 이게 중력가 속도니까 9.8 넣으시고, 여기다가 충격파의 속도 나오면 그거 넣으시고 유속 넣으시면 된다고요. 다 나온 게 뭐니까요? 킬로파스칼이다. 이거 물어볼 때 압력 상승은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고, 압력 상승은 몇 파스칼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몇 파스칼이냐. 이제 단위 신경 안 쓰면은 모르고 여기 나온 답 그대로 써놓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파스칼이면 얼마를, 여기 나온 답에다 얼마래요? 1000을 더 곱해 주셔야 파스칼로 바뀐다고요. 항상 그래요. 실기에서는 나와 보면은 꼭 뭐 때문에 떨어져요? 단위 때문에 떨어져요. 단위 실수해가지고. 그 문제에서 물어볼 때 연필로요. 나중에 지우더라도 마지막에 물어본 단위를 꼭 동그라미 치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단위 뭐다 물어본 게 현재.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낙사하면 안 된다 막 그러잖아요. 문제지에다가. 근데 연필로 해놓으셔도 돼요. 연필로 해놨다가 나중에 다 답안 작성하고 그건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니까요. 심지어 볼펜으로 막 동그라미 쳐놓고 답 푸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합격하셨어요. 이게 봐준 거죠. 그 정도로. 계산할 백지 같은 거는 안 생각해요? 예? 계산할 수 있는 백지 같은 거? 예, 없어요. 그것은 없고, 그 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백지를 그래도 주냐고요? 그건 주지는 않고, 본인이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 나오고, 계산 과정 답 쓰게끔 이렇게 나와요. 공란이 많죠? 그다음 문제 나오고, 답 쓰게끔 나오고, 여기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연습란 해가지고. 이만큼이 연습란. 여기다가는 뭘 써도 괜찮아요. 여기다가는, 욕을 해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전혀 안 봐요. 여기는 전혀 안 보고 요것만 보니까. 여기 이제 연습란은 여가 들어가야겠죠. 유독 기사 시험 문제지만 그래요. 관리사나 기술사 문제지는 밖으로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연습 문제 다 막 풀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답지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기사 문제는 답안지 유출이 안 돼요. 문제 유출이 안 되죠. 문제 유출. 자, 그 다음에 숙격작용을 했죠. 숙격작용. 그 중성대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 푸시면서 저랑 같이 하시게요. 중성대 문제하고 외부 풍속 문제는 그냥 나온 문제가 그대로 계속 나오니까 그 문제만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유체를 보셔야 되니까 유체 그 1- 몇 페이지예요? 1-9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세요. 1-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딱 봤을 때 보면은 쉽다. 쉬운 문제인데 막상 가서 답안지에다 계산 과정을 작성을 할 때 이거 어떻게 계산 과정을 써야 맞지?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도중에 중간 단위를 넣어야 되냐? 꼭 중간 단위를 넣어야 될 때가 있고요. 중간에 단위 변환을 할 때는 넣게 되는데 계산 과정에서 굳이 그 단위까지 다 쓰고 그러진 않아요. 더 그 답안지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같은 문제예요. 1-9페이지 1번. 펌프의 흡입 이론으로 볼 때 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론 최대 높이는 몇 메타인가 그랬는데 현재 조건이 대기압은 760mm HG이고 수온의 비중량은 133.28이고 물의 비중량은 9.8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물의 비중량은 9.8이다. 대기압은 760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시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가 누르고 있어요? 물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누르고 있어요? 공기가 누르고 있죠. 그러죠. 그게 대기압이고 그러잖아요. 그 대기압이 누르는 힘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수온이고 여기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러게요. 자, 대기압이 누르는 힘 때문에 수온이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예, 760mm HG 올라갔대요. 760. 그러면은 여기 누르는 힘 때문에 수온은 무거우니까 이만큼 올라갔지만 물은 어떻게 해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죠? 이 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죠? 예, 저 높이가 얼마냐? 물의 높이는 얼마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기압은 똑같다고 풀면 되죠. 지금 현재 누르는 공기압은 여기나 똑같잖아요. 그러죠? 그 압력이 뭐예요? P인가요? 이 P는 똑같다고요. 이쪽이나 압력 P는 똑같아요. P는 똑같은데 P는 뭐예요? 감마 H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마 H인데 여기는 감마 뭐고요? 수온이고 H도 뭐예요? H도 수온의 높이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는 뭐예요? 물이고 물의 높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마 수온은 133.28이라 그랬나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0.76이에요. 단위를 같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 760으로 하면은 이게 뭘로 나와버려요? 밀리미터로 나올 거고, 이렇게 0.76으로 하면은 0.76 메타로 바뀌었죠? 760 밀리미터가요. 메타로 해주면은, 물의 높이도 메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물의 비중량은 9.8이라 그랬죠? 9.8 곱하기 물의 높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높이는 어떻게 해요? 이걸 9.8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9.8분의 133.28 곱하기 0.76. 그럼 얼마 나와요? 10.34 나오는가 보네요. 10.34. 그걸 물어보는 거다. 이런 문제 나오면 계산 과정 뭐만 쓰면 돼요? 그냥 요것만 쓰면 돼요. 요것만. 계산 과정은요. 이것만 쓰시면 돼요. 자, 3번 봐보세요. 3번. 넘기셔서 3번인데, 3번은 수문에 작용하는 힘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어떤 파이프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물속 깊이 5m 위치에 있는 그 파이프 단면이 받고 있는 힘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파이프 중심에 있는 온간이 받는 힘은 몇 킬로뉴턴이 되겠는가 그러네요. 파이프의 내경은 10cm이고 물의 비중량은 9.8이다. 대기압은 무시한다 그랬네요. 자, 또 이거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받는 힘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5m이고 이건 얼마고요? 내경이 10cm예요. 근데 우리가 수문이 받는 힘 할 때는 항상 이 중앙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라는 거예요? 5cm라는 거죠. 5cm면은 0.05m인가요? 그래서 전체 높이가 얼마예요? 전체 높이 h가 5.05m라는 거예요. 5.05m. 자, 이 면이 받는 힘은 우리가 감마 HA 이렇게 구하셨죠? 감마 HA 이렇게. 또는 이 지점의 압력 P를 구해가지고 면적 A를 곱한다는 거나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현재 감마가 9.8이고 높이는 5.05이고 이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이겠죠? 단면이니까, 원의 단면이니까. 직경이 10cm라 그러니까 0.1m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은 1psi는 몇 메가파스칼인가? psi는 뭐의 약자인가? 우리가 psi는 뭐라 그랬어요? 파운드 포스퍼 뭐예요? 인치의 제곱. 원래는 이게 포스 넣어줘야 돼요. 파운드 포스퍼 인치의 제곱. 우리가 킬로그램도 포스를 넣어줘야 힘이 되잖아요. 이러게요. 파운드 포스퍼 인치의 제곱이고, 자, 이건 몇 메가파스칼이냐 그랬으니까 아마 문제가 나올 때는 몇 메가파스칼이냐, 소수점 4자짜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 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해버리면은 1psi가 몇 메가파스칼이냐 그랬으니까 1psi를 뭘로요? 메가파스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psi, 위에다가 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수치를 넣으면 된다. 즉 표준 대기압, 리기압이 메가파스칼은 0.101325고 psi는 14.7 psi다. psi도 외워놓으시라 그랬죠. 14.7.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은 0.006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값이 0.006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어떻게 돼요? 0.01 되버리죠. 좀 부정확한 수치로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기체 공식은 다 했어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2장 유체 운동과 법칙에서 넘겨보시면은 자, 1-18페이지인데요. 1-18페이지
자, 나와 있는 질량유량, 최정유량, 중량유량에서, 질량유량 그러면은 질량유량을 가르쳐주고 배관의 내경을 가르쳐줄 때 속도는 얼마냐? 즉, V는 파이 D의 제곱분의 4Q 또는 질량유량일 때는 V는 로 파이 D의 제곱분의 4M. 중량유량일 때는 감마 파이 D의 제곱분의 4G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문제들이니까 다 이건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도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에 똑같이 나오니까요. 8번만 8번 문제가 좀 틀리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8번은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가 7번하고 똑같이 풀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번, 10번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11번도 풀었고 12번도 풀지 마시라 그랬죠. 12번 문제가 잘못됐다고요. 그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13번도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봐보시라 그랬어요. 14번은 쉽죠. 지상 30m의 창문에서 모래주머니를 낙하시켰을 때 지상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뭐라고요? V는 루트 2gh 똑같다 그랬어요. V는 루트 2gH로 그냥 푸시면 된다.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문제도 별표를 해놓으시고 일단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것도 문제에 풀이가 틀려 있으니까요. 이대로 푸시면 점수 안 줘요. 15번도요. 자, 방사 압력이 0.5메가파스칼인 소화 용수가 노즐을 통해 방사되고 있다. 유속은 얼마인가? 단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자, 압력 P가 얼마라고요? 0.5메가파스칼이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유속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단 여기서 뭐랬냐면 중력 가속도 G는 얼마라고요? 9.8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예, 말을 해줬어요. 말을 해줬으니까 자, 우리가 V는 루트 2G, H인데 이 H를 모르죠. H를 안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줬어요? P를 가르쳐줬으니까 H를 구해서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구해볼게요. 자, H는 뭐라고요? 예, 감마분의 P예요. 그러죠? H는 감마분의 P예요. 이때 P의 단위는 뭐고요? P의 단위는 항상 표준 단위를 쓰셔야 된다니까요. 항상 P의 단위는 뭐예요? 파스칼 써야 되고 압력의 단위니까 비중량의 단위는 뭐고요? 뉴턴 퍼 메타에 상승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지금 뉴턴 퍼 메타니까 메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뉴턴 없어지고 두 개 없어진 다음에 메타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근데 여기서 0.5 메가파스칼 그랬으니까 파스칼로는 얼마예요? 10에 6승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0에 6승 곱해주면은 그냥 0.5 곱하기 10에 6승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감마는 얼마고요? 감마는 로 G니까 로가 1000이고 중력 가속도 G 정확히 9.8을 넣으면 9,800이죠. 그래서 9,80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V는 루트. 자, 2 곱하기 9.8 곱하기 H값 대신 이걸 넣는 거예요. 9,800분의 0.5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0.5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50만이죠. 그러잖아요. 50만이에요. 50만인데 여기 보시면 1000 곱하기 9.8이죠. 그래서 9.8 없어지고 1000 빼버리면은 여기에 500이 될 거고요. 그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1000이에요. 이걸 그냥 계산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값이 31점 정확히 하면 얼마 나와요? 소위점 두째 자리까지 해보세요. 31.62 뒤에는요? 없어요? 예?
6227이요. 예, 그래서 이제 소점 셋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을 하면은 31.6이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6이 메타퍼세컨. 네. 자, 여기는 왜 틀렸냐면은 메가파스칼을 그냥 메타로 고치는데요. 우리 표준 대기압을 썼어요. 0.101325분의 10.332. 그거 사다리 공법을 해버렸죠. 이때는 중력가 속도가 9.8069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방사 압이 주어졌을 때는 중력 가속도 값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력 가속도 값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은 H를 이제 뭐냐, 요 압력을 H로 바꾸는데 9.8069를 썼어요. 중력 가속도를. 그럼 이 G값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9.8069를 넣으면 돼요. 그럼 값이 똑같아져요. 우리가 푼 거랑. 근데 여기다가는 9.8로 넣고 계산은 9.8069로 해놓고 그러니까 틀려져 버린다고. 즉, 왜 압력을 가르쳐 주면은 이 중력 가속도 의미가 없어지냐면 압력 안에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력 안에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렇게 루트 2g h가 감마분의 p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 2g 감마가 로g니까 로g분의 p가 되고 그래서 g가 없어져 버려요. 이걸 다른 걸 쓰면 안 되죠.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고 로분의 2p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제가 물에 대해서 이게 나올 때는 그냥 이걸로 푸시라 그랬어요. 이걸로 풀어보면 아주 편해, 이제. 이걸로 푸시면 이제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로는 얼마고요? 물의 밀도? 1000. 2 곱하기 P가 얼마고요? 0.5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게 3승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1000 곱하기 0.5에서 500이 되고 2 곱하니까 루트 1000값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 세 줄만 보여주고 요걸로 그냥 푸시면 돼요. 또는 V는 루트 로분의 2P 이렇게 그냥 적어주고 그냥 푸셔도 돼요. 다 알아먹어요. 그 시험 채점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니까 알아먹어요. 우리 지금 교재에는 요거부터 시작해서 관연도 문제에서 꼭 이 문제는 이렇게 지금 오류로 풀어놓은 경우가 몇 군데 나올 거예요. 수도 없이. 그걸 다 고쳐서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뭔지 보이고 국제표준 단위는 뭐냐 그랬어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M 곱하기 V 그랬죠? 그랬죠? M 곱하기 V인데 운동량이라 그랬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 그게 운동량인데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이것들이 시간 변화율을 그랬으니까 뭐예요? 시간으로 나눠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가속도가 돼서 MA로 변하죠. 이게 F라는 거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이다. 힘의 국제 단위는 뉴턴이다. 그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은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이고요. 이 뒤에 유체는 조금 쉬셨다가